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콩팥 손상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신전이라고 해서 프리레날 콩팥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체액량이 부족해져서 콩팥에 체액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급성 콩팥 손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전 질소 혈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율이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성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해서 콩팥의 실질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손상을 가리키고, 신우성은 콩팥을 지나서 요로나 방광이나 혹은 요도가 막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콩팥 손상을 신우성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전 질소 혈증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 체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여러 약제들이 사실 신전 질소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체액량 부족을 유발하진 않고요. 이때 어떤 식으로 약제가 신전 질소 혈증과 연관 관계를 갖냐라고 하면, 비교적 덜 심한 저혈압이나 덜 심한 체액량 부족 상태에서도 콩팥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역치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약제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몸의 체액량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탈수가 된다거나 구토하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이뇨제를 너무 많이 투여한다거나 혹은 외상이나 우려성 신부전에 의해서도 콩팥에 체액량이 충분하게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도 신전 질소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진통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엔세이드와 같은 진통소염제나 ACE 이니비터, ARB 이런 혈압약들에 의해서도 신전 질소 혈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서 콩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콩팥의 어떤 생리학적인 기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콩팥으로 들어오는 수입 세동맥이 있고요. 콩팥에 충분히 혈액량이 들어가고 이후에 혈액은 여과가 되면 안 되니까 혈액은 다시 수출 세동맥을 통해서 지나가고 이후에 소변만 이렇게 여과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내 몸의 체액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수입 세동맥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들어오는 혈액량을 어떻게든 늘려서 이 안에 압력을 증가시켜야만 이 안에 정수압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출 세동맥은 이렇게 줄이는, 조이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앞에 수입 세동맥을 이완시키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고 뒤에 수출 세동맥을 이렇게 조이는 그런 물질이 바로 안지오텐신2라는 물질입니다. 이때 만약에 진통소염제인 엔세이드를 투여하면 프로스타글란딘 분비가 억제돼서 내 몸의 체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입 세동맥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차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ACE 이니비터나 ARB를 복용하는 경우에서는 수출 세동맥의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기전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완이 돼서 이 안에 정수압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역치가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전 질소 혈증에 대한 특징은 일단은 체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콩팥 실질이 직접적으로 망가져서 실제로 뭐 조직 검사를 해본다거나 이랬을 때 콩팥 실질은 정상 상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혈장량, 체액량만 회복하게 된다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콩팥 손상이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우 급성 콩팥 손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콩팥이 여과가 되면 요로를 지나가서 요관을 지나가고 그 다음 방광을 지나가서 이렇게 요도까지 지나가는데, 사실 우리 몸에는 콩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막힌다고 할지라도 다른 하나의 콩팥이 그것을 보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팥에 길이 막혀서 급성 콩팥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요로나 혹은 요도나 방광의 이런 경부 부분이 차단되는 경우에서는 양측성으로 이렇게 폐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콩팥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만 막히더라도 바로 콩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저의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도 비록 하나만 막히더라도 콩팥이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력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반드시 신우성 급성 콩팥 손상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우성 급성 콩팥 손상의 어떤 병력을 살펴보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거나 혹은 자궁경부나 전립선과 같은데
악성 종양이 있다거나 후복막 질환으로 생기기도 하고 과거의 수술 이력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성 방광으로 인해서 소변을 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요로 폐색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과 환자의 병력, 어떤 수술력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우성 급성 콩파 손상은 심장 초음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요로 폐색이 있을 때 어떤 신장의 그 길 중에서 이 신우가 늘어나는 수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수신증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콩팥의 실질이 본격적으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단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서히 진행하는 요로 치명성 질환이라든지 요로 폐색이 이런 경우에서는 요로 폐색이 있더라도 수신증이 동반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요로나 요도나 방광, 목의 어느 부위에 차단이 됐는지는 사실 초음파로는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CT를 찍어야 되는데, CT가 우리가 조영제가 들어가면 콩파 손상이 더 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조영제 CT를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엔테로그레이드 조영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질소 혈증이라는 건데, 이 경우는 허혈증이나 폐혈증 그리고 신독성 약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콩팥의 실질이 망가지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실제로 침범 범위 혹은 손상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임상에서는 그렇게 자주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사구체가 손상이 일어난다거나 신장 혈관이 막힌다거나 혹은 신장의 간질이 손상받는다거나 세관이 손상된다거나 아니면 세관이 폐쇄된다거나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임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류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이나 아니면 이런 콩팥에 허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횡문근 융해증이나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조영제나 이런 여러가지 약들에 의해서도 콩팥의 실질이 손상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해서 콩팥의 실질이 망가지는 신성 급성 콩팥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2주에서 3주가 지나야만이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사구체 여과율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질소혈증과 신전질소혈증을 굳이 나누어 보자면, 신장의 관류 저하가 심각하거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치하게 되면 콩팥의 실질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신성질소혈증으로 이어져서 콩팥이 회복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상에서는 환자가 어느 순간 응급실로 왔을 때 이 콩팥이 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2-3일 전부터 갑자기 망가진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활용하는 지표가 소변에서 TIM2라는지 혹은 IGF-BP7이라는 이런 물질을 활용해서 이제 감별을 해볼 수도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에 있다 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정리해보면 사실 급성 콩팥 손상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체액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구토를 했다거나 설사를 했다거나 어느 부분에 출혈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콩팥의 어떤 체액량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콩팥의 실질이 본격적으로 망가지는 신성 콩팥 손상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허혈성 콩팥 손상이 발생하면 회복되는 데까지는 2-3주까지 오랫동안 걸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신우성 급성 콩팥 손상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양쪽이 다 막혀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감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 청취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진단은 우리가 이미지 검사를 통해서 초음파와 CT를 통해서 우리가 폐색의 위치를 활용하고 어떤 수신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있는지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 손상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진단하는 어떤 팁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한 명료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